아버지가 검사를 받으시다가 심정지가 오신 거야. 심장이 멈추셨어.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걸 가는 동안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일단 차를 훔쳐왔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 아닌데 가슴이 아프네.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아들로서 너무 무심했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지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지형이야. 제가 어제 장시간 동안 케이블 방송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좀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목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꼭 이 영상을 찍어야 하거든요. 앞선 화면에 보셨다시피 압구정 시골지가 차를 이렇게 이따위로 더럽게 관리를 해? 막 이러실 수 있겠는데, 이 차량은 저희 아버지 차량입니다. 제가 아버지 차량을 몰래 훔쳐와서 제 차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40년이 넘도록 일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러 집에 갔었는데, 회사에서는 차를 관리해주는 직원이 있어서 아버지 차가 언제나 깨끗했었는데, 근데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아버지가 직접 세차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차량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은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차량입니다. 리무진 차량이죠. 아버지가 차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타셨던 아버지의 차를 제가 직접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원래는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셨었어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강둑이 무너지면서 그 차량이 둥둥 떠내려가가지고 제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EQ900 리무진으로 제가 바꿔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표정은 밝지만 굉장히 슬픕니다. 은퇴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비록 그렇진 않더라도 이 차량처럼 뭔가 축 처져 있고 뭔가 관리가 되지 않고 조금은 지저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아버지는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죠. 근데 지켜보는 은퇴한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으로선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차량 관리가 쉽도록, 먼지가 쉽게 날아가도록 광택 작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비싼 거를 얹어가지고 언제든지 물만 뿌려도 차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효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일단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진은 뒤에 타야 제맛인데 진짜. 아이고, 효도할게요 아버지. 자, 가봅시다. 아버지 차에 탈 때마다 그 아버지의 향기가 좋아요. 아버지의 냄새, 아버지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했을 때마다 아버지 차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군인이셨을 때는 그 군복 특유의 향기하고 그 군인 특유의 그 살냄새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고, 강남의 스타타워에서 그 경호 대장을 하셨을 때는 그 양복 그 세탁소에 맡겼을 때 찾았을 때 나는 그 스팀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었고, 저랑 같이 제 인생을 시작하고 집안을 일으키자고 시작했던 의료재단을 할 때는 뭔가 좀 중후한, 뭔가 무거운 그 로션 향이 났었는데, 저는 아버지 로션을 아직도 몰래 훔쳐서 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향기가 좋고 아버지의 체취가 좋아요.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정말 멋있게 사셨어요. 아들인 내가 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먼저 오늘 들려드릴 한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제가 그 정도 급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하고, 그 사장 자리를 아들로서 꿰차고 싶어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열심히 키운 회사가 커지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버지는 저한테 물려주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우리 아들은 또 제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예전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제가 4월 3일 날 은퇴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같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키워놔서 정말 잘 되고 있는 그 사업체를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저는
아름답게 물러났습니다.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회사를 전부 다 넘겨버리고 저 또한 아버지한테 그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회사 외에도 2개에서 3개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는데 그렇게 큰 결심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요즘 가족들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2번째 큰 맥락은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걸 가는 동안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한 번도 싸가지 못하셨대요. 점심시간마다 정말로 물을 드셨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는데 대학을 못 갔죠.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살이라는 나이에 군대에서 밥을 준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공수부대는 전쟁 고아나 훈련받다가 죽어도 되는 사람들만 가는 부대였어요.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이란 부사관을 다 끝내셨고 그때 당시에는 육사, 삼사관학교, ROTC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서 모병시험이라는 시험을 치고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저는 27년간 군인의 자식으로 살았고요. 당연히 군인의 월급이나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대우를 보면 얼마나 열악하고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뒤에 아버지가 중령으로 전역을 하셨고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돈으로 대방동에 3환 아파트라는 거를 구매를 하십니다. 그게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으셨고 중간에 군대를 전역하시고 나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드시니까 강남의 스타타워의 전체 경호를 책임지는 그 부장으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의 스토리. 저는 22살 때 법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법학과 3학년 수업 때 교수님이 야 너희들 지방대학교 법학과 나와봤자 7급 공무원 정도밖에 못해. 니들 판검사하기는 어려울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대학교 3학년 때 책을 접고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운이 좋게 IT 회사를 하게 됐고요. 그 회사가 우수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중소기업부에서 지원을 받고 전국 모바일 창업 코리아에서 2등으로 입상을 하고 사업이 잘 돼서 승승장구하다가 저는 회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게 됩니다. 서비스를. 그 뒤에 띵까 놀고 있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물어보던 차에 아버지도 구상하던 사업이 있어서 집안을 일으킬 포부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서 먹고 자고 아버지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집안을 일으킨 거죠. 다행히 그 사업은 나날이 잘 됐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을 부둥켜 안고 119에 실려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다닌 결과 아버지가 군생활을 하실 때 심장을 너무 혹사시키기도 했고 술, 담배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였던 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 부정맥이 생긴 거예요. 간단한 정도의 부정맥이 아니라 변이형 심장협심증이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평생 약을 드셔야 되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약을 빨리 꺼내서 입에다 넣지 않으시면 언제 돌아가시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와 같이 동등하게 키워온 회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도 있고 제가 또 따로 운영하는 IT 회사도 있기도 하고 다른 도와주는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회사도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를 안정시키고 나서는 관료제나 상하 수직적인 관계, 딱딱한 업무에 무료함을 느끼고 저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자유분방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사업으로 벌리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회사의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는, 즐기면서 하는데도 훨씬 더 많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한 3-4개월 정도의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다 넘기고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아버지와 내가 아름답게 은퇴를 해도
요즘 흔히들 재벌 2세 경영 3세 경영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훨씬 더 존경을 살 것이고,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했던 사업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지난 10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아버지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좋았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대표직을 아버지에게 물려받는다면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나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을 놓지 못하시고 심장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같이 아름답게 은퇴합시다 라고 해서 아버지와 저는 아름답게 은퇴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빠졌는데 솔직히 너무 눈물이 나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검사를 받을 때 심정지도 오셨었거든요. 그걸 지켜봤던 자식으로서는 제가 담배를 먼저 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강한 모습만 보여주셔서, 야, 아들로서 내가 이제는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이제 거의 반백수 상태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독립은 이루었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도박이나 마약을 하지 않는 이상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엄마, 우리 모든 가족 정말 많은 것들을 같이 하면서 효도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신호대기 중에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우리 아버지 군 출신이라 반응이 뻔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생하셨다고. 아니, 오늘 퇴임 회식하잖아요. 고생하셨다고. 알았어. 예. 밥 먹으러. 아, 나 갱년기인가봐. 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냐면, 아버지 심장이 멈추는 걸 자식이 봤잖아요. 검사를 받으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잘하고 싶어요, 이제는. 잠깐만요. 아유. 아, 나 잘생겼는데, 나 살 빼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걸 떠나서 이제 오케이, 자동차 유튜버로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슈퍼카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나 저도 그 황사나 먼지가 앉았을 때 매번 세차를 하긴 힘들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광택을 내고 유리막 코팅을 입혀놓으면 간단하게 걸레질만 해도 세차를 한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꾸준히 맡기는 그 업체가 있어서 오늘 그 업체에 입고를 시켜서 3일간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대전에서 진짜 잘해요. 여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내 슈퍼카들을 거의 한 6년 동안 여기에 맡겼죠. 다 왔습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아우토클래스라는 업체예요. 이곳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아우토클래스라는 업체고요. 제가 뭐 광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착한 업체는 소개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광택하고 유리막을 진짜 잘 하시거든요. 꼼꼼하게. 이 업체는 압구정 시골지가 매년 대전에서 자선 모터쇼를 열고 거기에 모인 모든 돈을 기부 활동을 하잖아요. 그 자선 모터쇼에 매년 협찬을 해주시는 우리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작업도 정말 잘하시고 제 차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맡길 정도로 실력도 좋으시고,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3일 뒤에 어떻게 변신돼서 나올지 그것만 보시면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우토클래스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택이나 유리막 하실 때 이곳에서 하시면 대전의 자동차 문화에 어느 정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이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리플에다가 업체 정보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업체예요. 근데 사장님 얼굴이 안 착해. 깡패 같아, 깡패. 맞겠다, 얼른 가야 되겠다. 작업이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서둘러 주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다른 차량이 들어와 있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에이, 뭐야, 완전 세차됐는데? 와, 에이, 오, 장난 아닌데 이거? 사장님 진짜 죄송해요. 이거 엄청 리무진 차량이라 고생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차가
크긴 크더라고요. 그죠?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와 아니 사장님이 그랬거든. 나한테 이거 차 맡기고 갈 때 자신있게 나한테 그 통화로 그러시더라고. 새 차 만들어 드릴게요. 와 장난 아니다. 와 이게 잔기스도 다 사라지네. 에이. 와. 여기가 가장 심했어요. 아 맞아요. 여기 기스 엄청 많았었어. 이런 거 어떻게 살려요? 약품으로? 기계로 밀고 이제 광택 작업하고 네, 유리막 코팅. 와 유리막까지. 근데 우리 그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잘 돼 있는지 이렇게 빛에다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완전 거울 됐어요 거울. 저는 유튜버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조차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실 기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실력이나 이거는 거의 그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네. 끈기하고 성실함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제가 몇 년째 또 찾고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 또 여기는 그거잖아요. 착한 업체. 그죠? 사장님 착한 업체잖아요 여기. 맞습니다. 우리 대전 자선 모터쇼에 매년 그 협찬을 진행해 주시는 사장님이요. 와 아버지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와 저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고 흥분돼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주로 하는 유튜버라도 뭔가 작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실력이 없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유튜버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가도 작업에 대한 결과물은 개똥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택이나 유리막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작업을 하는 기계나 장비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그 퀄리티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몇 년째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같은 장비, 같은 용액을 쓰더라도 사장님이 그 차량을 작업하는데 들이는 노력의 강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인물이에요. 아버지! 빨리 군 출신이시라. 지금 송화가루가 내렸어. 엄청 깨끗해졌죠. 하여간 무뚝뚝해가지고. 네, 광택 올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먼지 그냥 요런 데도 지금 송화가루 때문에 그렇지 다 기스 났던 거 다 깎아내고. 고맙다고 한마디 안 해요? 잘했어. 고맙다고 해야죠. 잘했다니까. 고맙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잘했다니까. 고맙다고 해봐요. 고맙다고 해봐요. 엄청 깨끗해. 지금 송화가루 때문에 그렇지. 군 출신들은 어쩔 수 없어.